할아버지래요. 우리보다 3살이나 더 많은데 무슨 친구야? 가난으로 2년을 쉬었던 11살 준수가 4학년에 복학한다. 또래보다 3살 많은 그를 아이들은 할아버지라고 놀린다. 회장이 된 준수는 매일 새벽 석탄을 나르고 눈을 치우며 묵묵히 책임을 다한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전학생이 그의 공책을 찢어버린다. 참고 또 참던 준수가 처음으로 주먹을 쥐었다. 선생님은 오히려 준수를 꾸짖는다. 더 크게 생각하라고. 과연 준수는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까?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1972년 가을, 저는 11살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3살이나 많았죠. 가난 때문에 학교를 2년이나 쉬었다가 다시 4학년으로 복학하게 된 날, 전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복학 전날 밤, 어머니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준수야, 내일부터 학교 가는 거 알지? 내가 형들보다 나이가 좀 많지만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 배워야 산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래서 제가 왜 학교를 쉬어야 했는지를요. 아침이 되자 어머니는 보리밥에 김치를 싸서 도시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낡은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경기도 작은 마을의 흙길을 걸어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이 보이자 발걸음이 무거워졌죠. 4학년 2반 교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을 여시며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친구구나. 들어와 봐. 교실로 들어서자 30명쯤 되는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등을 토닥이시며 아이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얘는 이준수라고 해. 오늘부터 너희 반 친구야. 잘 지내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수입니다. 제 목소리는 또래 아이들보다 굵고 낮았습니다. 뒷자리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형 완전 크다. 목소리 좀 들어봐. 선생님께서 저를 맨 뒷자리로 안내하셨습니다. 키가 크니까 뒤에 앉는 게 좋겠구나. 책상에 앉으니 제 무릎이 책상 밑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옆자리 아이가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첫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계속 귓전을 맴돌았거든요.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우르르 운동장으로 나갔지만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와 놀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아이들이 공을 차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실 뒤쪽에서 두 남학생이 제 쪽을 보며 웃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한 아이가 다른 아이 귓속말을 하더니 둘이서 키득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책을 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도시락을 꺼내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도시락을 꺼냈지만 어디 가서 먹어야 할지 몰라 그냥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리밥과 김치뿐인 도시락 뚜껑을 여는 게 왠지 부끄러웠어요.
옆 아이들은 계란말이며 소시지를 먹고 있었거든요. 혼자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물로 억지로 삼켰습니다. 하교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교실을 빠져나갈 때 저는 천천히 책가방을 챙겼어요. 교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 형 완전 크지 않아. 4학년 맞아.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흘길을 걸으며 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학교에 가야 하는구나. 모레도 글피도.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배워야 산다. 그래, 참아야지. 참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제 복학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복학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전 쉬는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릴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반에서 제일 개구쟁이로 소문난 태식이가 서 있었어요. 야, 너 이름이 뭐래? 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준수요. 태식이가 옆에 있던 친구들을 보며 웃었어요. 준수래. 근데 형, 아니 할아버지. 몇 살이야?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할아버지라는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태식이는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보다 한참 형인데 같은 반이네. 할아버지 맞지? 친구들이 하나둘 웃기 시작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난하지 마. 아니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이와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라는 별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태식이와 친한 아이들 몇 명만 그렇게 불렀어요. 야, 할아버지. 공책 좀 빌려줘. 할아버지, 지우개 있어. 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계속 그렇게 불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반 아이들 절반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손가락질하며 속닥거렸고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눌 때면 아무도 저와 한 팀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무리지어 앉아 도시락을 먹었지만 제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한 무리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나도 여기 앉아도 돼.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 아이가 말했어요. 여긴 자리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조별 활동 시간에는 더 외로웠습니다. 선생님께서 조를 짜라고 하시면 아이들은 재빨리 친한 친구들끼리 모였어요. 전 항상 마지막까지 남았고 선생님께서 억지로 어느 조에 넣어주셨습니다. 조원들은 제가 다가가면 고개를 돌렸고 조별 과제를 할 때도 제 의견은 무시했어요. 어느 날 수업 시간 선생님께서 문제를 내셨습니다. 답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저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손을 들지 못했어요. 손을 들면 또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태식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할아버지는 다 알 거예요.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태식이를 꾸짖으셨어요. 김태식, 조용히 해. 친구 별명으로 부르지 마. 하지만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다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실 때는
더 심했어요.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 속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학교에 가기 싫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두려웠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학교 그만두면 안 돼요. 어머니께서 놀란 얼굴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준수야, 무슨 일 있니? 왜 갑자기 그런 소릴 대?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놀린다는 말을, 아무도 저와 친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준수야, 힘들지. 어머니가 다 알아. 그래도 참아야 해. 배워야 산다. 내가 배워야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어. 조금만 참아라.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날 밤 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짐했습니다. 참자.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참자. 그냥 공부만 하자. 어차피 친구 안 사귀어도 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전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할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공책을 펴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외롭고 슬펐지만 참는 수밖에 없었죠. 1972년 가을 10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반에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실로 돌아오니 젊은 남자 선생님이 교탁 앞에 서 계셨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어요. 안경을 쓰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셨어요. 안녕, 여러분. 나는 최 선생이라고 해. 오늘부터 너희 담임을 맡게 됐어. 잘 지내보자. 아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전 담임 선생님은 50대 여선생님이셨거든요. 최 선생님은 젊고 활기차 보였어요. 전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달랐어요.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도 하시고 아이들 이름을 빨리 외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운동장에 나와 아이들과 공을 차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전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할아버지라고 불렀고 최 선생님도 아직 제 존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최 선생님께서 숙제로 내주셨던 일기를 거두셨어요. 전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은 쓰지 않고 그냥 공부한 내용이나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적었어요. 글씨를 또박또박 정성껏 썼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다음 날 수업이 끝나고 최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준수, 잠깐 남아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나가고 교실에 선생님과 저만 남았어요. 최 선생님께서 제 공책을 펼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준수야, 내 공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 글씨도 정말 또박또박하고 필기도 꼼꼼하더구나. 수업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한 학생은 처음 봤어. 선생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최 선생님께서 의자를 당겨 앉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준수야, 너 나이가 좀 많지. 11살이지.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집이 어려워서 2년 쉬었어요. 선생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구나. 준수야, 선생님이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 반 회장을 맡아줄 수 있겠니? 전 깜짝 놀라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회장이요. 저요.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가 제일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 보여. 회장이 되면 반 아이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선생님, 근데 애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이랑 잘 안 지내거든요. 최 선생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래서 더 좋은 기회야. 회장을 하면서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어. 선생님이 도와줄게. 한번 해보자. 다음 날 조회 시간, 최 선생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 회장은 이준수가 맡기로 했어. 교실이 웅성거렸어요. 태식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왜 할아버지가 회장이에요? 우리가 뽑지도 않았는데요. 다른 아이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왜 정해요? 우리가 투표해서 뽑아야죠. 최 선생님께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준수가 가장 책임감 있고 성실해. 그리고 너희보다 형이니까 동생들을 잘 챙겨줄 수 있어. 선생님이 정한 거니까 따라줘. 교실이 조용해졌지만 아이들의 불만스러운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전자리에 앉아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회장이라니. 저를 싫어하는 아이들 앞에서 회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쉬는 시간이 되자 태식이와 친구들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야, 할아버지. 회장 된 거 축하해. 근데 우리는 안 따를 거야. 너한테 명령받기 싫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교 시간 최 선생님께서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준수야, 힘들지?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내 진심을 알게 될 거야. 선생님이 믿어. 넌 잘할 수 있어. 집으로 가는 길 전 생각했습니다. 회장이라는 게 뭘까? 날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최 선생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회장 됐어요.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 우리 준수 잘했구나. 열심히 해라. 어머니의 따뜻한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전 조금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 청소를 먼저 시작했어요. 회장이니까 뭔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빗자루를 들고 교실 바닥을 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최 선생님께서 청소 구역표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전 공책에 반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적으며 공평하게 구역을 나눴어요. 교실, 복도, 화장실, 운동장.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 없도록 신중하게 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판에 청소 구역표를 붙였어요. 아이들이 모여들어 자기 이름을 찾았습니다. 태식이가 투덜거렸어요. 왜 나는 화장실이야? 할아버지는 뭐 하는데? 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교실이랑 난로 담당이야. 난로 불 피우는 거 내가 할게.
그때부터 전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졌거든요. 교실 뒤편에 있는 난로에 석탄을 넣고 불을 지폈어요. 처음엔 서툴러서 연기가 자욱했지만 며칠 지나니 요령이 생겼습니다. 석탄을 나르는 일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창고에서 석탄 한 바구니를 들고 교실까지 오는데 팔이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에 오면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추운 날 아침 제가 난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반에서 제일 조용한 여학생 영숙이가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이는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수야, 추운데 힘들지 않아?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졌어. 영숙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 덕분에 교실이 따뜻해.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고맙다고 말해줬거든요. 최 선생님께서는 제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셨습니다. 출석부 들고 교무실 다녀오기, 분필 가져오기, 유리창 닦기. 전 하나하나 성실하게 해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할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예전처럼 놀리는 투는 아니었습니다. 12월 초 첫눈이 내렸습니다. 운동장이 온통 하얗게 변했어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눈싸움을 했습니다. 전 교실에 남아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창밖을 보니 태식이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더군요. 전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식이 옆에 쪼그려 앉아 물었어요. 괜찮아. 보건실 갈래? 태식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괜찮아. 그냥 조금 아파. 전 태식이를 부축해서 보건실까지 데려갔어요. 보건실 선생님께서 상처를 소독해 주시는 동안 전 옆에 서 있었습니다. 태식이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고마워, 준수야.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날 오후 수업 시간 태식이가 친구들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준수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나 아까 넘어졌을 때 도와줬거든. 친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조별 활동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남학생이 먼저 제게 다가왔어요. 준수야, 우리 조에 들어올래? 전 놀라서 그 학생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학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조 한 명 부족하거든. 조 활동을 하는 동안 전 열심히 의견을 냈습니다. 아이들도 제 의견을 들어줬어요. 발표 자료를 만들 때도 제가 그림을 그렸고 아이들은 제 그림을 칭찬해 줬습니다. 준수야, 그림 잘 그리네. 하교 시간 최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준수야, 요즘 잘하고 있어.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성실하게 하면 돼. 선생님의 말씀에 힘이 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눈이 소복이 쌓인 길을 걸으며 전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변하고 있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여. 날로 불 지피고 청소하고 아이들 도와주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어머니께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이 저한테 조금씩 말 걸어요.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래, 잘했다. 우리 준수 정말 기특해. 착하게 살면 다 알아봐주는 법이야. 그날 밤 전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말이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 책임이 저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973년 1월 한겨울이 왔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어느 날 밤 폭설이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그날 전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께서 놀라시며 물으셨어요. 준수야, 왜 이렇게 일찍 가니? 아직 어두운데.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학교 운동장 눈 좀 치우려고요. 애들 오기 전에 치워놔야죠.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들겠다. 넌 참 착하구나.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낡은 장갑을 끼고 집을 나섰어요. 학교까지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차올랐거든요. 발을 한 걸음씩 떼기가 힘들었어요. 숨이 차고 땀이 났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삽을 꺼내 운동장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눈이 무거워서 삽질 한번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등이 굽고 팔이 저렸지만 운동장 한쪽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때 교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 선생님께서 출근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달려오셨어요. 준수야, 내가 이걸 다 치웠니? 언제 왔어? 전 삽을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일찍 왔어요, 선생님. 애들이 다칠까 봐요. 최 선생님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고맙구나.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1시간 후 아이들이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깨끗하게 치워진 운동장을 보고 놀랐어요. 와, 눈 누가 치웠어? 깨끗하다. 영숙이가 교실로 들어와 제게 물었습니다. 준수야, 내가 치운 거야.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몇몇 아이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마워, 준수야. 덕분에 안 넘어지고 왔어. 그 말에 피곤함이 싹 가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당연한 거야.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고마워한 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 태식이 친한 친구 명수가 제 옆을 지나가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고생했네. 나이 많으니까 힘도 세긴 하겠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시락을 먹는 척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전히 절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슬펐어요. 며칠 후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 피구를 하는데 공이 제 얼굴로 날아왔어요. 명수가 일부러 세게 던진 것 같았습니다. 코에서 피가 났어요. 최 선생님께서 달려오셨지만 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수는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친구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보건실에 가서 지혈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아픈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일부러 그랬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날로 불 지피고 눈 치우고 청소하고 그래도 날 싫어하는 건가?
그날 밤 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애들이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걸까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준수야, 세상에는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의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알아주는 아이들도 있잖아. 영숙이도 요즘은 태식이도 조금 나아졌고 명수 같은 아이들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다음 날 아침 전 다시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밤사이 또 눈이 내렸거든요. 삽을 들고 묵묵히 눈을 치웠어요. 추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교한 영숙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준수야, 또 눈 치웠구나. 정말 고마워. 나도 도와줄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거의 다 됐어.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넌 정말 대단해. 우리 반 회장 잘 뽑았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겨울은 여전히 춥고 힘들었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면 언젠가는 모두가 알아줄 거라 믿었어요. 2월 초 교실에 새로운 친구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전학 온 박민호였어요. 민호는 키가 크고 말투가 도시 아이답게 세련됐습니다. 첫날부터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최 선생님께서 민호를 소개하셨습니다. 얘는 박민호라고 해. 서울에서 왔어. 잘 지내봐. 민호는 자신 있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쉬는 시간 아이들이 민호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서울은 어때? 재미있어. 백화점 많아. 민호는 자랑스럽게 서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전 뒷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민호는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가 됐습니다. 태식이와도 금방 친해졌어요. 둘은 쉬는 시간마다 붙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민호가 저를 쳐다보며 태식이에게 물었어요. 저 형은 누구야? 왜 우리 반에 있어? 태식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의 할아버지라고 불러. 나이가 많거든. 복학생이야. 민호가 신기한 듯 저를 봤습니다. 진짜? 그럼 몇 살인데? 11살. 우리보다 3살이나 많아. 민호와 태식이가 킥킥거렸어요. 전 못 들은 척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호도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할아버지. 칠판 좀 닦아줘. 할아버지, 분필 좀 가져와봐. 다른 아이들과 달리 민호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전 참았습니다. 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 그냥 했어요. 최 선생님께서 보시면 민호를 꾸짖으실 거라 생각했지만 선생님은 민호를 예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발표도 잘했거든요. 2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전 평소처럼 공책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호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할아버지. 공책 좀 보자. 글씨 진짜 또박또박하다며. 전 공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내 거야. 민호가 비웃었어요. 뭐야, 쪼잔하게.
그냥 좀 보자는데. 그리고는 제 손에서 공책을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공책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민호야, 그거 내 거야. 돌려줘. 민호는 공책을 펼쳐보더니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봐봐, 할아버지 공책. 일기까지 써놨네. 어머, 감동적이야.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호야, 제발 돌려줘. 그런데 민호는 공책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받아봐, 할아버지. 뛰어서 잡아봐. 그 순간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장난치다가 공책을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전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공책에는 제가 매일 밤 정성껏 쓴 일기와 필기가 가득했거든요.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었어요. 참고 있던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전 민호에게 달려들어 공책을 뺏으려고 했어요. 왜 그래? 내 것도 아닌데. 민호가 밀쳤고 전 비틀거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전 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넌 왜 이래?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왜 계속 괴롭혀? 민호도 제 손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나, 할아버지가 감히. 둘은 엉켜서 싸웠습니다. 교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이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싸움이야. 선생님, 빨리 와요. 최 선생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떼어 놓으셨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희들. 그만.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둘 다 교무실로 가. 교무실에서 최 선생님께서 우리를 앉혀놓고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호가 먼저 말했어요. 선생님, 준수가 갑자기 저를 때렸어요. 그냥 공책 좀 보자고 했는데. 전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민호가 제 공책을 빼앗아서 찢었어요. 제가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안 줬어요. 최 선생님께서 찢어진 공책을 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친구 물건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 사과해. 민호가 억지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준수야, 너도 잘못했어. 화가 나도 친구를 때리면 안 되지. 너는 회장이고 형이잖아. 더 크게 생각해야지. 전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선생님. 죄송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억울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전 그저 참기만 했는데. 하교길, 전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더 크게 생각하라는 게 뭘까? 계속 참으라는 말인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 찢어진 공책을 보며 울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3월이 되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어요. 전 5학년이 되었고 최 선생님께서는 올해도 우리 반 담임을 맡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회장이 되었어요. 새학기 첫날 교실 배치를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책상을 옮기고 청소하는데 땀이 났어요. 그때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준수야, 내가 도와줄게. 전 놀라서 민호를 쳐다봤어요.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미안했어. 내 공책 찢은 거 진짜 미안해.
장난이 너무 심했어. 전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민호가 책상 한쪽을 들었어요. 함께 교실을 정리했습니다. 일하면서 민호가 말했어요. 사실 난 너 부러웠어. 넌 항상 성실하고 선생님도 널 믿고 애들도 점점 너한테 마음을 열잖아. 난 그냥 잘난 척한 것밖에 없어. 전 처음으로 민호의 진심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너도 잘하는 게 많잖아. 공부도 잘하고. 민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게 다야. 그것밖에 없어. 그날 이후 민호는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준수야라고 불렀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따라 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 4학년 후배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작고 수줍은 남학생이었어요. 형, 저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데? 후배가 주머니에서 공책을 꺼냈어요. 수학 문제를 못 풀겠대요. 형이 공부 잘한다고 들었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형이라고 부른 거예요. 전 후배를 앉히고 천천히 문제를 설명해 줬습니다.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어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후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형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그날 오후 최 선생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봄 소풍을 간다. 장소는 근처 산이야. 도시락 잘 싸오고.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전 소풍이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혼자 밥 먹게 되면 어쩌지. 소풍 당일 날씨가 맑았습니다. 산에 올라 정상에 도착했을 때 모두 지쳐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아이들은 무리지어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전 혼자 나무 밑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어요. 그런데 영숙이가 다가왔습니다. 준수야, 우리랑 같이 먹자. 그 뒤로 태식이, 민호, 그리고 몇 명이 더 왔어요. 전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같이 먹어도 돼? 태식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넌 우리 회장이잖아. 같이 먹어야지. 함께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제 도시락은 여전히 보리밥과 김치였지만 아이들은 반찬을 나눠줬어요. 준수야, 이거 먹어봐. 맛있어. 계란말이도 소시지도 나눠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식이가 물었습니다. 준수야, 넌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매일 일찍 와서 청소하고 난로 불 지피고. 전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민호가 말했어요. 넌 대단해.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영숙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준수는 정말 착해. 그때 최 선생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잘 먹고 있구나. 준수야, 오늘 조회 시간에 내가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 좀 해줄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회장 일을 했는지. 하교 후 며칠 뒤 전 조회 시간에 단상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복학생입니다. 가난해서 2년을 쉬었어요. 처음 학교 왔을 때 무서웠고 할아버지라고 불릴 때 속상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전 계속 말했어요.
회장이 되고 나서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씩 제 마음을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저를 형이라고 불러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정말 기뻐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이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태식이도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교실로 돌아오는 길, 한 아이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준수 형, 멋있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5학년 봄 저는 더 이상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형이 되었고 진짜 회장이 된 것 같았어요. 1975년 2월 졸업식 날이 밝았습니다. 6학년을 마치고 드디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교복을 다림질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넥타이를 매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준수 다 컸네. 이제 중학생이 되는구나. 어머니, 전 어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지. 엄마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학교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말끔한 옷을 입고 왔어요. 영숙이가 한복을 입고 왔고 태식이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민호도 멋진 정장 차림이었어요. 준수 형, 오늘 멋있네요. 4학년 후배가 인사했습니다. 전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도 잘 지내. 열심히 공부해.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대 위에는 태극기와 교기가 걸려 있었어요. 학부모님들이 뒤쪽에 앉아 계셨고 저희는 앞줄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맨 뒷줄에 앉아 계셨지만 제 눈에는 금방 보였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장 수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근상, 모범상, 공로상이 차례로 불렸어요. 그리고 최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특별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이준수 학생, 나오세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최 선생님께서 상장을 주시며 속삭이셨어요. 수고했어, 준수야. 넌 정말 자랑스러운 제자야. 상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범 회장상,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친구들을 이끈 이준수 학생에게 수여함.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자리로 돌아오는데 태식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형, 축하해. 민호도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영숙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졸업생 대표 답사였습니다. 최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준수 학생, 답사를 부탁합니다. 전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졸업합니다. 저는 3년 전 이곳에 왔습니다. 가난했고, 나이도 많았고, 두려웠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저를 믿어주셨고, 친구들이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회장이 되어 봉사하면서 배웠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학교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제 저희는 중학교로 갑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었어요.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께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최 선생님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졸업장을 받는 순간이 왔습니다. 한 명씩 이름이 불렸어요. 이준수. 전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졸업장을 건네주시며 악수하셨어요. 축하하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게. 졸업장을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종이에 적힌 제 이름을 보니 뭉클했어요. 이준수. 졸업을 인정함. 정말로 해냈구나. 식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었어요. 태식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준수 형, 중학교에서도 잘하자. 민호도 손을 내밀었어요. 형, 고마웠어. 많이 배웠어. 영숙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준수 오빠, 중학교 가서도 연락해요. 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물론이지. 최 선생님께서 저를 마지막으로 부르셨습니다. 준수야, 선생님한테 와봐. 선생님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넌 정말 대견했어. 선생님은 너를 평생 기억할 거야. 중학교 가서도 지금처럼만 해. 넌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최 선생님께서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교문을 나서는 길,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3년을 보낸 학교, 할아버지라고 불리던 곳, 외롭고 힘들었던 곳. 하지만 결국엔 형이 되고 회장이 되고 친구를 얻은 곳.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준수야, 이제 중학생이네. 네, 어머니. 전 열심히 할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 전 중학교 교복을 입은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 또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젠 알아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빛을 본다는 것을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소녀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